낮 1시. 스튜디오 벽시계가 59에서 1시로 넘어가자 붉은 온 아울 표식이 숨을 들이켰다. 카메라가 아이리스 값을 맞추고 패널들이 마지막으로 원고 모서리를 반듯하게 쓸어내릴 때 검은 슈트의 남자가 조용히 앵커 데스크 옆자리에 앉았다. 나펠 핀만 은근히 빛나고 마이크 캡이 한번 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찬원입니다. 첫 문장이 그랬다. 과장 대신 정중함, 호들갑 대신 옹기. 그리고 정확히 10분. 음악이 아닌 태도로, 화려함이 아닌 절도로 그는 시사 스튜디오라는 가장 까다로운 무대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 기술동에서 내려온 모니터에는 타임코드가 초 단위로 흐르고 PD의 손가락은 큐스위치 위를 떠다녔다. 질문이 날아오면 그는 불필요한 수식 없이 핵심만 뽑아 짧게 던졌고 답을 듣는 동안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논쟁이 뜨거워질 조짐이 보이면 이 지점 딱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라는 말로 브리지를 놓았다. 말끝을 자르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0.5초의 여백. 시사 패널들이 편집이 잘 되는 말이라 부르는 그 리듬이 낯설지 않았다. 불필요한 감탄사도 필요한 과장도 없었다. 문장들은 정리되어 있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며 마이크를 넘기는 손짓까지 매끈했다. 관전 포인트는 속도감과 온도 조절이었다. 사건과 정치가 뒤엉킨 아이템을 다룰 땐 팩트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깔고 문화생활 이슈로 옮길 땐 말끝의 힘을 살짝 풀어 온도를 높였다. 패널의 장문 답변이 끝나면 결국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 절하며 핵심을 두 줄로 정리하고 자료 화면으로 넘어갈 땐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로 방향을 수정했다. 안전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비겁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 없이 본론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태도를 뜻한다. 생방송은 종종 빠른 입과 큰 목소리를 상으로 착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정교한 속도와 정확한 톤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날 가장 많은 좋아요를 모은 장면은 피해자 전화 연결의 마지막 30초였다. 그는 말을 끊지 않았고 과장된 위로도 하지 않았다. 오늘 용기 내어주신 이 시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짧고 단단했다. 위로를 콘텐츠의 장식으로 소비하지 않는 사람을 중심에 둔 문장. 편집부는 즉시 클립으로 분리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10분 하이라이트는 곧바로 포털 상단 인기 영상에 안착했다. 댓글창은 일지 같은 지점을 짚었다. 말이 적어서 더 크게 들린다. 속도감 있는데 조급하지 않다. 관종의 시대의 배려의 언어. 데이터도 그 직감을 증명했다. 완주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이탈 구간은 거의 없었다. 노래 한 소절 없이 말과 태도만으로 시청자의 손가락을 붙들어 둔 10분. 현장평은 더 뜨거웠다. 게스트가 진행자의 앵커링을 저렇게 빨리 이해하고 들어오는 경우 드뭅니다. 요약 능력이 탁월해서 구성이 살아났어요. 패널들 사이에서는 다음엔 진행석에서 만나자는 농담 섞인 제안이 오갔다. 생방송 종료 후 복도에서 한 작가가 중얼거렸다. 10분짜리 레슨 받은 기분. 보통 현장의 칭찬은 제작진의 백업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이날만큼은 반대로 현장의 탄성이 먼저였다. 섭외 비하인드도 귀를 잡아 끌었다. 법조인 출신 방송인 백성문이 오래전부터 추천을 이어왔고 제작진은 생방과 딱딱한 패널 토크 사이에서 예의와 논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퍼즐 조각은 그렇게 맞물렸다. 일정이 바쁜 그를 데려오기 위한 조율이 만만치 않았고 경쟁 프로그램들도 러브콜을 보냈다. 출연료 숫자는 공개되지 않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지만 분명해진 사실 하나는 있다. 그를 부르고 싶어하는 방송이 많아졌고 오늘 10분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는 것. 이찬원의 방송 체질은 사실 새삼스럽지 않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만든 안정적인 진행감, 라디오에서 청취자 사연을 듣는 힘으로 받아 적던 습관,
예능에서 상황을 살리고 마무리는 정리 멘트로 끊어주던 감각. 다만 시사 스튜디오는 다르다. 큐시트가 분 단위로 쪼개지고 자막 한 줄이 문장의 운명을 바꾸며 말이 책임을 떠안는 공간. 그 규칙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색을 놓치지 않은 것이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말의 질감은 단정했고 톤은 끝으로 갈수록 살짝 낮아졌다. 방송은 결국 톤의 예술이라는 말을 굳게 증명한 10분. 섭외가 늘면 오해도 늘어난다. 최근 온라인에 떠돌던 특정 정당 로고송의 목소리가 쓰였다는 유의 소문처럼 확인 결과 해당 음원은 다른 가수의 버전이었고 그와 무관했다. 이름이 커질수록 이름을 빌리려는 시도도 커진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공식 채널의 빠른 정정과 팬덤의 성숙한 태도다. 나르기 전에 출처를 보고 단정적 문장을 의심하고 당사자 확인을 기다리는 최소한의 매너. 오늘의 10분을 칭찬하는 일과 내일의 오해를 걸러내는 일은 같은 선 위에 놓여 있다. 좋은 팬은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줄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 이날 스튜디오를 지켜본 업계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제 섭외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말을 잘 건네는 진행자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인물은 프로그램의 선택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준다. 더구나 시사 스튜디오는 프로그램의 톤을 좌우하는 핵심 구간이다. 화제를 낚는 자극보다 오래 머무는 신뢰가 중요하고 클립 반복 재생보다 한 번의 완주가 더 강력하다. 오늘 데이터는 그 사실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증명했다. 돈 얘기는 늘 매혹적이다. 이번엔 유독 금액이 컸다더라. 이전 대비 몇 배다. 이런 속삭임들은 클릭을 유혹한다. 하지만 현장은 안다. 출연료는 혼자 받는 보상이 아니다. 매니지먼트, 스타일, 메이크업, 이동, 리허설, 사전 리서치까지 팀의 노동이 달라붙는다. 그러니 오늘은 숫자를 덜 말하고 의미를 더 말할 시간이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 보도국 복도를 지나며 스태프들이 수고하셨습니다를 진심으로 건네고 싶은 사람,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기준으로 본다면 10분은 이미 충분한 자기소개서였다. 시청자의 반응은 확장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팬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엄마가 보던 뉴스 시간에 가족이 같이 TV 앞으로 모였어요. 이름만 알았는데 오늘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음악팬과 뉴스 시청자, 서로 다른 강을 흘러오던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호감이 신뢰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모두가 목격했다. 그리고 콘서트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박수 소리 대신 정적 속에서 그는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움직였다. 먼저 듣고, 정확히 묻고, 과장 없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떠나면 결국 음악으로 돌아오는 게 그의 습관이다. 소속사는 첫 정규 이후 새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방송과 녹화를 병행 중이라며 반가운 소식을 예고했다. 오늘의 10분이 좋았다면 내일의 3분 30초는 더 좋을 이유가 있다. 말과 노래는 다르지 않다. 둘 다 사람에게로 가는 길이며 그는 늘 그 길에서 먼저 고개를 숙인다. 예의는 포장지가 아니라 음악과 방송의 바닥에 깔린 리듬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왔다. 백성문을 비롯한 패널들이 녹화 후 스튜디오 바깥에서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부럽다. 저 여유는 쉽지 않다. 섭외력보다 대화력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걸 증명했죠. 음악인데 말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오디오룸에는 한동안 그의 톤이 맴돌았다. 압박하지 않는 톤, 신뢰를 쌓는 톤, 마무리에서 반톤 낮아지는 톤, 그 톤은 생방송의 시간표 위를 조급하지 않게 걸었고 사람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았다. 뉴스 스튜디오의 공기가 괜히 차갑다는 편견을 10분 만에 바꿔놓은 것이다. 이제 방송국들은 다음 질문을 적고 있다.
게스트로 남겨둘 것인가? 진행자로 불러낼 것인가? 당장 내일 앵커석에 앉힐 일은 없겠지만 언젠가라는 시간표는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그가 직접 보여준 방송의 문법이다. 묻기 전에 듣기,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박수보다 배려하기, 빠른 소문보다 느린 사실, 큰 소리보다 정확한 말, 잠깐의 유행보다 오래가는 신뢰. 이 원칙은 음악 무대에서도, 시사 스튜디오에서도, 라디오 부스에서도 유효하다. 붉은 램프가 꺼지고 모니터 잔상이 사라져도 남는 건 결국 그 마음뿐이라는 걸 오늘 10분이 다시 한번 증명했다.